이번에는 파이썬 nump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이썬에서는 그 numpy라고 부르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numpy는 그 과학 분야 컴퓨팅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가 할 수 있고요. 그 고성능의 다차원 배열 객체와 이러한 배열 작업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맨랩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내용이 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레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numpy에서는 그 배열이 지원이 되고요. 이 어레이라고 부르는 배열은 모두 같은 유형의 값들을 갖고 있는 그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가 아닌 정수의 튜플에 의해서 인덱싱이 되고요. 차원의 수는 배열의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모양은 각 차원을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제공하는 정수의 튜플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중첩된 파이썬 리스트로부터 numpy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고 대괄호를 사용해서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py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numpy라고 부르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야겠죠. 자, 임포트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import numpy numpy라는 이름이 좀 기니까 snp라고 짧게 불러서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a equal np numpy에서 제공되는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모듈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array. 그리고 이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그 어레이의 내용물로는 우리가 리스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즉 1, 2, 3 우리가 파이썬 그 언어 자체에서 제공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 문법이었잖아요. 1, 2, 3이 그것을 어레이, 배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print a 그리고 컴마하고 type a 타입이 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A는 1, 2, 3이라는 그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배열이 됐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가 나오죠. numpy.ndArray, 즉 n-dimensional array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데이터 타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레이의 모양이 어떤지 디멘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print a.shape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값을 줄 겁니다. 3, nothing. 보통 그 shape는 항상 이런 튜플 형식의 문법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모든 그 ND 어레이는 1차원부터 시작해서 2차원, 3차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어레이의 경우에는 그냥 3만 쓰는 게 아니라 3, 하고 좀 공백이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2차원부터는 콤마 뒤에 그 2차원 어레이의 크기까지 그 두 번째 방향으로의 길이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어레이를 만든 후에 어레이의 요소에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대괄호에 인덱스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 a 0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a의 1번째 인덱스, a의 2번째 인덱스, 2번 인덱스 그러면은 1, 2, 3이라는 것이 차례차례 출력이 돼야 되는데 맞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특정한 엘리멘트를 우리가 수정하고 그 고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은 문법을 쓰면 됩니다. a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5로 바꿔 놓아라. 그리고 a를 5번 그 출력을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5, 2, 3으로 1이 5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볼까요? b라는 새로운 변수명에다가 np.array 괄호 열고 2차원 리스트를 주면 됩니다. 즉 대괄호 열고 또 대괄호를 안에다가 더 열어서 1, 2, 3 첫 번째 행위에 대한 값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주고요. 콤마 한 후에
4, 5, 6이라는 또 다른 세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리스트를 그 두 번째 행의 값으로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값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입력됐는지 b라는 것과 그리고 b의 shape을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1, 2, 3이 첫 번째 행이고 4, 5, 6이 두 번째 행인 2x3 이러한 그 배열이 생긴 거고요. 그 모양은 2x3라는 뜻으로 2,3 그리고 이 투플 형식의 즉 그 소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문법으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접근하는 방법도 1차원일 때와 똑같습니다. print 예를 들어서 b의 0번째 행의 0번째 열 인덱스 값을 그리고 b의 0번째와 1번째 그리고 b의 0번째와 2번째 인덱스 값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지금 0번째라는 거는 그 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그 0번째 열, 1번 인덱스의 열, 2번 인덱스의 열이니까 1, 2, 3이라는 것이 차례로 출력되어야만 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umpy에서는 그 배열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의 배열을 생성하는 많은 함수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생성 그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a equal 예를 들어서 np.zeros zeros 즉 0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 모양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튜플로 줘야 되겠죠. 또 shape을 주는 거니까 즉 소괄호 열고 2,2 하면은 2x2짜리 그런 그 배열을 0으로 채워서 만들어 줄 거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할까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0000으로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 변수명에다가 다른 그 메소드를 써서 한번 해볼까요? np once라는 게 있습니다. once. 그러니까 1로 채워 넣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번엔 다른 사이즈로 채워볼까요? 1/2로 이거를 채워 넣는 걸 b로 만들어 놓고 print b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그 1행 2열짜리 즉 1행 2열짜리의 모양을 갖는 1로 채워져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특정한 숫자로 가득 채워 있는 그러한 그 배열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sequel np.full 괄호 열고 그 투플로 그 배열의 크기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2,2를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채워 넣을 값을 줄 수가 있는데 7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print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이라는 값이 2x2 크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그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죠. 대각선 컴포넌트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메소드도 지원되는데 이번에 d라는 변수명에다가 np.ey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단위 행렬은 항상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즉 행과 열의 크기가 똑같다는 게 조건이죠. 그래서 행과 열의 크기를 따로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만 주면 그 크기의 행과 열을 갖는 그러한 그 단위 행렬, 즉 단위 배열을 만들어주죠. 즉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d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각성분인 1만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인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메소드 중에 랜덤한 값으로 채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np에는 랜덤이라는 그 소위 오브젝트가 지원되고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안에서 랜덤 값을 생성해주는 메소드도 있는데 그것 또한 랜덤이에요. 그래서 랜덤을 한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배열의 크기를 튜플 형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2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0과 1 사이에 실수 랜덤 값을 4개 만들어서 2x2 이러한 배열의 사이즈를 채워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배열 생성하는 데 유용한 메소드가 A-range 또는 linspace라는 게 있는데 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변수 하나를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A equal np.range A-range 죄송합니다. A-range 그 numpy에서는 A-range고요. 그 파이썬에서는 그냥 range입니다. 이름이 기능은 유사한데 이름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숫자 하나를 주면 0부터 이 숫자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0, 1, 2, 3, 4까지에 된 그 5개의 숫자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그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친구를 프린트 A로 우리가 출력해 보면 알 수 있겠죠. 0,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A-range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B라는 변수에다가 np.A-range에 아규먼트를 사실은 3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러면은 시작 그 숫자고요. 그 두 번째 아규먼트는 마지막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2,3 한 다음에 0.3 하면은 2와 3 사이를 0.3 간격으로 샘플링한 그러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즉 2부터 시작해서 2.3, 2.6, 2.9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겠죠.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b 자, 이와 같이 2.0, 2.3, 2.6, 2.9 이런 4개의 실수 값으로 우리가 그 일정한 개수의 그 해당되는 배열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A-range의 특징이고요. 그 유사한 기능이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linspace라는 게 있는데 C equal np.linear spac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linspace 여기서는 그 또 다른 또 3개의 숫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 해석해서 값이 리턴되어 오냐면 시작점과 그리고 다음 마지막 점 예를 들어서 1과 4를 주고요. 그리고 5를 주면 1과 4를 포함하는 5개의 equally spaced sampling 값을 줍니다. 그 등 간격으로 그 샘플링된 자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보면 알겠죠. print C 이렇습니다. 제일 첫 값은 1이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값은 4여야 되고 그 사이에 5개가 그 총 그 출력 값이니까 3개는만 곧 들어와야 되고 그 3개가 equally spaced 돼 있으려면 1.75, 2.5, 3.25 이렇게 한 0.75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리턴해주는 값을 만들어주는 이것 또한 배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생성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레이 인덱싱 방법을 좀 살펴봅시다. 어레이 인덱싱 그 numpy에서는요 그 배열의 색인을 생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 슬라이싱 방법도 제공되고요. 그 파이썬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numpy 배열은 슬라이스 잘라낼 수가 있는데 배열은 다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각 차원에 대한 슬라이스를 지정해야만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앞에서 그 numpy는 임포트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임포트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import num numpy를 쓰려면 이와 같이 as np 해가지고 짧은 np라는 그러한 그 축약형으로 사용하면 좀 편하고요. 자, a라는 변수에다가 np.array 어레이를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주면 되는데요. 리스트 값을 2차원 리스트 값을 주기 위해서 대괄호 열고 또 대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1, 2, 3, 4 하면은 행이 4인 그 행의 길이가 4인 1행짜리의 그 배열 하나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행에 넣기 위해서 또 다른 배열을 넣어줘야 되죠. 5, 6, 7, 8 그리고 세 행을 넣어줘 볼까요? 5, 6, 7, 8, 9, 10, 11, 12 그러면은 3x4짜리 그러한 그 배열이 만들어졌을 건데 프린트 A를 해볼까요? 자, 맞네요. 3x4짜리 그러한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이 3x4짜리 배열에서 특정한 그 부분에 있는 값들을 이제 골라내는 인덱싱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문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B라는 변수 하나를 새로 만들고요. 그 A인라는 그 배열에서 이미 한 부분을 잘라서 B에다가 카피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즉 괄호 열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를 써주면 되는데 콜론 2 해주면 첫 번째 오는 거는 그 행에 관한 그 인덱스예요. 즉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이거든요. 콜론 2라고 하면은 콜론은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마지막 그 행 인덱스의 바로 그 이전까지만, 그러니까 2는 여기니까 1까지만을 추출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 콜론 3 하면은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라는 거니까 0, 1, 2, 3에서 1부터 2까지 2, 3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프린트 B 역시 우리 예상대로 2, 3, 6,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프린트 A의 0, 1, 즉 그 영행의 1 하니까 요 2라는 값이네요. 그걸 한번 먼저 출력을 먼저 해보고요. 그 값을 한번 바꿔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B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B라는 값이 우리가 만드는 값이 2, 3, 6, 7 즉 A라는 어레이를 카피했는데 새로운 카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 위치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2, 3, 6, 7이라는 것이 보여질 뿐이고 이것을 2라는 값이 바로 A의 0, 1이니까 요 위치죠. B의 0, 0 위치는 바로 여기인데 그 값을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치기 해볼게요. 77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B와 프린트 A를 두 개를 다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린트 B도 바뀌어 있지만 사실 A까지도 동시에 바뀌어 있습니다. 즉, 그 슬라이싱을 해서 배열을 그 새로운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원래 배열을 그대로 그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슬라이싱 할 때 정수 인덱싱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얘는 그 슬라이싱만 사용한 겁니다. 영역을 잡아준 거죠. 행은 그 콜론부터, 그러니까 0부터 2 미만까지, 그리고 1부터 3 미만까지라는 영역을 잡아준 건데, 영역이 아니라 그냥 1, 2, 0 이렇게 어떤 숫자로 인덱싱을 그 정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즉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하나의 정수는 그 새로운 그 배열을 만들어낼 때 좀 크기가 디멘전을 완전히 축소를 해버립니다. 즉 낮은 순위의 배열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를 그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 봅시다. 문법을. 자,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우리가 연습 삼아서 A에다가 np.array 괄호 열고 대괄호 또 한번 열고 1, 2, 3, 4 그쵸? 똑같은 건데 5, 6, 7, 8 5, 6, 7, 8
그리고 9, 10, 11, 12 하고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프린트 A가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여기 제가 괄호를 안 쳤네요. 대괄호를 모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죠. 괄호가 또 하나 빠졌네요. 자꾸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았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3x4짜리 그 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이 3x4 배열에서 특정한 행 하나를 뽑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 인덱스를 쓰는 방법과 슬라이싱을 쓰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ROW, row, 그러니까 행을 뽑아낸다는 의미로 row R1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A의 그 1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를 전체를 뽑아내라는 뜻으로 1, 콜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row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A에서 1이 아니라 1에 해당되는 거는 1 콜론 2와 그 슬라이싱 방식으로 하면 1 콜론이 그 첫 번째 행만 뽑아내지만 영역을 잡아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몰라. 그 콜론을 쓰고요. 이 두 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row R1 콤마 그 값과 함께 row underscore R1 dot shape 즉 이 쉐이프가 좀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row R2 row R2 shape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지금 보면 당연히 그 1번 인덱스니까 행으로 봤을 때 0, 1, 5, 6, 7, 8이 나와야 되는데 5, 6, 7, 8 나왔습니다. 얘도 5, 6, 7, 8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디멘전이 다르죠. 쉐이프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것 그냥 인덱스를 그 정수로 줘서 그 슬라이싱 했을 때는 그 디멘전 하나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4콤마라는 튜플 형태의 쉐이프로 나온 거고요. 얘는 그냥 아직도 2디멘전al 형태에서의 그냥 행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1,4라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컬럼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컬 밑줄 R1 equal A에 컬럼을 몽땅 그 행을 뽑아내겠다 몰라 하고 1 하고요. 마찬가지로 컬럼 R2 equal A 몰라 1 콜론 2 해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 컬 밑줄 R1 콤마 컬 밑줄 R1 shap shape와 프린트 컬 밑줄 R2 컬 R 밑줄 R2 요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col인데 그죠? 그리고 shape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2, 6, 10이라는 값이 왜냐하면 1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열을 뽑아내는 거니까 2, 6, 10이 뽑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정수 인덱싱으로 뽑아내면 차원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나오는 거죠. 3, 콤마로. 그리고 2, 6, 10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3x1의 형태로 행렬 형태의 그 모양을 갖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수 배열 인덱싱을 사용하면은 그 정수 배열로 된 인덱싱만을 사용하면 다른 배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임의의 배열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소위 정수 인덱싱과 그리고 그 슬라이싱을 함께 사용하면 또 다른 그 차원의 그냥 그 하위 배열이 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다른 배열을 만들고자 하면은 이와 같은 정수 배열 인덱싱만으로도 가능한데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명령어 입력창을 띄우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A는 np.array 이번에도 2D 어레이를 만들어 줄 건데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1,2 3,4 5,6 한 다음에 역시 우리가 만든 그
어레이가 어떤 어레이인지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이런 형태인데요. 이 중에서 그 특정한 엘리멘트 하나씩을 뽑아서 새로운 그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린트 A의 인덱스로 그 특정한 위치를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요. A의 이런 그 2D 어레이로 인덱스를 한번 줘 봅시다. 0, 1, 2 그리고 두 번째는 0, 1, 0.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지금 A 안에는 그 소위 2D 어레이로 있는데 요 인덱스 값이 이게 0행, 1행, 2행이고요. 그리고 0열 그리고 1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값으로 0, 1, 2를 줬다는 거는 행 값이니까 0, 1, 2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 열 값은 0, 1, 0을 줬기 때문에 0, 1, 0. 즉 1과 4와 5라는 값을 끄집어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 4, 5를 끄집어낸 거죠. 똑같은 그 값을 우리가 빼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러니까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로 그 뽑아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그 어레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np.array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겁니다. a 0, 0 그러니까 뭐예요? 요 값이죠. 그죠? 그 값을 끄집어내서 첫 번째 엘리멘트로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a 1, 1 즉 요 값이죠. 그 다음에 a 2, 0 하면은 5라는 값이 될 겁니다.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잘 되네요. 옵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나 봐요. 아, 여기서 대괄호를 하나 안 닫았네요. 제가. 잠깐만요. 아, 여기에 잘못 대괄호가 들어가고 그걸 지우질 않았네요. 자, 제대로 됐을 겁니다. 잠깐만요. 예. 프린트를 잘못 썼네요. 또. 됐습니다. 145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유사한 방법으로 프린트 그 두 개만 뽑아내는 방법 이번에는 A에서 00과 1, 1을 뽑아내면 어떤 게 뽑히나 한번 봅시다. 자, 2라는 값이 뽑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0, 0이니까 그 행이 여기서 0번째 행과 0번째 행을 다 두 번 쓰는 거고요. 1, 1은 바로 요 열이니까 요것과 두 번 쓰니까 당연히 2가 두 번 뽑히는 겁니다. 즉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 있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np.array np 어레이를 쓰는 이유는 엘리멘트를 끄집어낸 다음에는 그것을 배열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배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리스트로 이제 입력되는 거죠.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a의 0,1과 그죠? a의 또 똑같죠. 0,1이 두 번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을 만들면 2라는 것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정수를 사용한 배열 인덱싱을 사용하는 그 유용한 그런 그 응용들은요. 행렬의 각 행에서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데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는 np.array 새롭게 또 어레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1, 2, 3이라는 첫 번째 행과 4, 5, 6이라는 두 번째 행, 7, 8, 9라는 세 번째 행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10, 11, 12, 12개의 값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A를 해보면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는 4x3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서 그 B라는 또 다른 그 소위 변수에다가 새로운 어레이 np.array
0, 2, 0, 1. 즉 0, 2, 0, 1이라는 4개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레이를 만들어 주고요. 배열을 B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0, 2, 0, 1 이걸 쓴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B를 만든 이유는 A 어레이에서 특정한 그 엘리멘트 하나씩을 골라낼 때 그 인덱스 번호를 지금 미리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프린트를 써서 A의 특정한 엘리멘트 4개를 뽑아내는데 이런 식의 그 추출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np.arange 4 하면은 0, 1, 2, 3, 4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요. 그리고 b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0, 1, 2, 3, 4에다가 그 행 이름이고 열 이름은 0, 2, 0, 1이니까 0, 1, 2, 0, 1, 2, 3까지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4니까. 그리고 거에 0, 2, 0, 1이니까 요것, 그리고 요것, 그리고 요것, 그리고 요것. 그러니까 1, 6, 7, 1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1, 6, 7, 11이 빠져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해서 변형을 주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A에 N 똑같은 그 인덱싱 방법을 쓰는 거죠. arange 4 하고 그리고 B 하면은 그 엘리멘트들이 골라지는 거고요. 그 값을 변형시키는데 더하기 10을 해서 거기에 다시 넣어줘 볼까요? 즉 더하기 equal 하면은 복합 연산자죠. 이 값을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이 다음에 오는 10이라는 숫자만큼 더해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다음에 결과값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그 1, 6, 7, 10이었던 데가 10씩 더해져서 11, 16, 17, 인덱싱이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불 배열 인덱싱이라는 건 배열 안에 불 값을 넣어놓고 그 불값은 true 아니 false죠. true 값만 뽑아내는 true한 값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값들만 뽑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배열 요소를 선택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익숙해졌을 겁니다. np.array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1,2 3,4 5,6 일단 배열의 모양을 보고서 시작해야죠. 1, 2, 3, 4, 5, 6 3x2 그러한 그 행렬의 모양을 갖네요. 자, 일단은 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불량 값을 bol underscore idx 불 값으로 그 인덱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x is bigger than 2 이렇게 하면은 x가 아니라 a죠. a라는 이 배열에 1, 2, 3, 4, 5, 6입니다. 2보다 큰 곳을 찾아서 그 값들의 부울값, true 또는 false 값이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 어디입니까? 2보다 큰 값이 3, 4, 5, 6만 큰 값을 가져요. 1, 2는 작죠. 같거나 같죠. 그러니까 fals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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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일 겁니다. 그 값을 한번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bol 밑줄 idx 자 이렇게 fals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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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true인 값만 끄집어내 볼게요. print true인 값을 갖는 인덱스 위치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print a의 불 underscore idx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3, 4, 5, 6 값, 즉 요것과 요것과 요거 요 4개의 값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좀 더 간단하게 인덱스를 만들어 줄 게 아니라 A에서 A가 2보다 큰 곳에 해당되는 값만 출력해라. 그래도 작동됩니다. 똑같이 작동되죠. 지금 몇 가지 그 배열에서의 인덱싱하는 방식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사실 많은 세부 사항이 생략됐습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여기 링크된 문서를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적인 슬라이싱과 인덱싱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그 문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